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2년 3월 다운펌하는 중인데 질문 좀 하자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렇게 랩으로 얼굴을 칭칭 감은 사진과 함께였는데요. 다운펌 처음 해보는데 원래 숨 참으면서 하는 게 맞냐며 숨구멍도 안 뚫어주고 이렇게 20분가량 있으라는데 누구한테 살인교사 받은 거지, 이 정도면 미용실 고소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앞에 안 보여서 겨우겨우 돋보기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휴대폰 살펴가며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워터에이징 하는 고깃집 아니냐는 댓글이 인상 깊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식인의 요들송 가사 좀 알려달라며 한 요들송 제목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해당 노래의 가사를 전부 다 한글화 시켜 답변을 작성한 분이 계셨고, 이는 당연히 채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한 패션 질문입니다. 선여정이라는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는 인스타에 이런 사진을 올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상의를 치마 속으로 넣으라는 분도 있고 상의를 바꿔보라는 분도 나오는 등 여러가지 조언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조언대로 상의를 치마 속에 넣었다며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자 조끼를 벗으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조끼를 벗었다며 또 이렇게 사진이 올라옵니다. 위에 가디건이나 청자켓을 입으라는 댓글이 또 올라왔고, 바로 선여정은 청자켓을 입어보라 해서 입어봤다며 사진을 또 올립니다. 바로 벗으라는 댓글이 올라왔고, 가디건이 낫겠다며 윗단추 하나 풀라는 댓글도 올라왔는데 바로 윗단추 풀고 가디건 입었다며 이렇게 사진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며 처음이 제일 이쁘다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결국 다시 처음 의상으로 돌아왔고 선물 받은 케이프가 있다며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단호하게 아니 된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결국 원래 입으려던 거 있겠다며 가방은 그냥 옆으로 매는 거 매려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사람들은 크로스로 매라는 댓글을 남기는데요. 하지만 죄송하다며 제일 처음 패션으로 돌아간 후 크로스가 아닌 가방을 메고 인증샷을 남깁니다. 그리고 덕분에 남친 잘 만났다며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꾸벅 인사하는 사진도 올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패션이든 잘 어울리게 소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화질구지 사건입니다. 2007년 이세희 종류가 무엇인가요? 라며 사진이 3장 올라오는데요. 오늘 동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끼새를 찾았는데 이세희 종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좀 가르쳐 달라면서 사진을 올린다고 씁니다. 그러자 화질구지네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내일 도서관 가서 새 종류에 대한 책 빌려서 그 새랑 비교하며 찾는 거죠. 뭐 다른 분이 찾아주셨으면 하고 그새 부럽네요 라는 답변이 달리는데요. 그리고 다음 답변으로 사진이 확실치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화질구지인 것 같네요. 지금은 대충 멸종 위기쯤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새 너무 귀엽습니다. 어쩌다 도시에 있는지 라는 댓글이 달렸고, 이는 네티즌 채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역시 화질구지인가? 라는 답변을 남기는데요. 그러자 다른 분이 이 새의 이름은 딱새입니다 라며 본인은 화질구지라는 새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화질구지가 저 위에 사진이 화질이 안 좋다고 화질구지라고 하신 거냐며, 저건 딱새의 새끼라며 아직 날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날기 위해서 어미새가 밖을 데려가지고 온 것 같다는 답변을 남겼고, 이는 질문자의 채택을 받습니다. 이 화질구지라는 답변은 인터넷 밈이 되어 굉장히 널리 퍼져나갔는데요. 어떤 분은 화질 개구리네 라는 채팅이 들어오자 화질이 개구리지 두꺼비겠어요? 라고 했다가 강퇴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이 새 이름이 뭐예요? 라며 화질이 좋은 사진을 올리자 화질안구지 라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아예 화질구지라는 단어 자체가 위키백과 같은 곳에 실리는 등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외에도 지식인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다가 여기저기에 기록으로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한 15세 소녀는 내내치킨 시키는 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지식인에 올립니다. 내내치킨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시켜 먹으려는데 돈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 번도 본인이 혼자 시켜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막상 전화하려니까 떨리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떨린다면서 콜라도 따로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콜라랑 후라이드 시킬 때 대사 좀 알려달라며 주소는 언제 말해야 되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러자 완전 친절한 답변자가 나타나서는 네, 내내치킨입니다 라고 하면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뭐로 드릴까요? 라고 하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요. 후라이드 치킨 맞나요? 라고 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주소를 이야기하면 된다는 답변을 남깁니다. 참고로 콜라는 공짜로 딸려온다는 답변까지 완벽하게 남겨줍니다. 어떤 분은 영화 애니 노래 제목 좀 알려달라면서 노래 가사가 라따따 라라라 서커스 라따따 라라라 앞으로 서커스 앞으로
서컬스 앞으로 부기닷 라따따 라라라따따 라라라 알락됐 붐빗 알락됐 붐빗 부비 유연락 부빗 이렇게 시작한다고 쓰는데요. 바로 어떤 분이 마다가스카 3에서 얼룩말이 부른 노래라며 해당 노래를 찾아줍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생활의 길잡이 숙제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글이나 사진을 올려달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는 닉네임의 답변자는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카카오톡 처음 보는 친구 프로필 대화명이 이런 초성으로 쓰여 있다며 뭘까요? 냐며 궁금해 미치겠다는 질문을 올렸는데요. 바로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라는 답변이 올라옵니다. 김두한의 싸움 실력 역시 레전드로 꼽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20년 전인 2005년에 올라왔던 질문인데, 질문을 요약하자면 드라마 속 김두한처럼 실제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뉴타입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어그로를 어마어마하게 끌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답변자들과 좋은 말로 하면 열띤 토론, 나쁜 말로 하면 키보드 배틀을 벌였던 건데요. 2005년부터 시작했던 키보드 배틀은 2007년을 지나서 2009년까지도 계속되었고 2012년에도 계속됩니다. 결국 김두한의 싸움 실력은 뉴타임의 잉여지 실력이라는 댓글까지 누군가가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바로 뉴타입은 말조심하라며 그를 저격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 거의 이 질문에 상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13년에도 이렇게 댓글을 남기자 결국엔 이렇게 2013년에 8년간의 댓글 싸움이라면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후로 이 질문은 성지가 되었고 지금도 종종 답변이 올라오곤 하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되팔이 문제로 아내와 크게 싸웠다는 질문입니다. 작년 4월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제목 그대로 되팔이 문제로 와이프랑 대판 싸웠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와이프 동의하에 불특정 다수 분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글을 쓴다며 댓글이 달리게 된다면 와이프와 함께 보기로 했다는데요. 결혼 7년차 4살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부부로서 평상시 다른 부분으로 부딪히는 경우는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되팔이 행위라고 합니다. 와이프는 진심으로 리셀 행위를 재테크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저 행위로 수익을 일정 부분 창출한 것은 글쓴이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연애적부터 와이프는 한정 수량으로 출고되는 이벤트성 물품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구입을 몇몇 해왔고 그걸 되파는 행위로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만 연애 때는 함께 살지도 않을 뿐더러 일거수일투족은 모르기 때문에 가끔 저러는구나 하고 말았었는데 결혼 후 그 빈도가 꽤나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었다는데요. 작게는 패스트푸드점의 이벤트성 콜라보 굿즈 제품부터 크게는 명품 브랜드의 한정 수량으로만 출고되는 물품까지 아주 품목이 다양했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남편도 오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와이프에게 가장 못마땅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그 한정 품목을 얻기 위해 당신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점. 어떤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 줄을 서는 것은 기본, 심할 땐 전날 밤부터 갓난아기를 데리고 줄을 서 있어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연히 글쓴이도 동참했는데 그때마다 속으로 굉장한 현타를 느꼈었다고 하네요. 둘째로는 당신이 하는 행위는 그 물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 라고 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와이프의 반박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 리셀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들이는 본인 노력이나 시간이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행위로 들어올 금액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하는 것이라며 기회비용을 따져 하는 행동이니 이 부분은 비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고 하며,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그 니즈는 물건이 필요한 욕구인데 본인 역시 리셀을 하기 위해 그 물건이 필요하다며 이건 역시 본인 기준에서 욕구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말다툼 끝에 글쓴이가 욱해서 진심으로 당신이 부끄럽다며 어디 가서 그런 거 한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쪽팔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와이프가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냉전인 상태로 오늘 서로 출근을 했는데 와이프에게 연락이 와서는 네이트판에 글을 올려보자고 했다며,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질문하는 글을 올린 거라고 하는데요. 댓글들은 압도적으로 남편의 편을 드는 것이 많았고, 되팔렘들 자기는 합리적으로 수익 창출한다 생각하는 게 소름이라며 그렇게 그 일이 떳떳하고 좋으면 자식
자식한테도 조기 교육시키라며 한정판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웃돈 얹어서 되팔라는 댓글이 배풀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팔이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